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리들샷을 추천하실? 먼저 리들샷이 뭔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스피큘, 엄청 작은 니들이 여러 개 막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많이 유명한 MTS라고 하는 시술이 있어요.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에서 피부에 바른 이 화장품이 조금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로, 그게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효과를 좀 똑같이 낼 수 있을까, 착안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세 스피큘, 엄청 작은 침 같은 성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엄청 농도가 높게 들어가 있고, 피부에 발라서 문질렀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미세 상처가 막 나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게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원리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리들샷 제품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황토 목욕팩 막 이런 거 하시면서 피부 되게 좋아진다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가요? 얼굴에 바르는 팩이나 시트팩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성분에 의해서 얼굴이 환해지고 수분이 공급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원리라면, 얘는 상처를 내므로써 화장품이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상처를 내는 거죠, 얼굴에.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면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리들샷을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용법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고농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고 내 피부에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쓰면 미세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품을, 이쪽은 올리브영에서 사온 거고요, 이쪽은 다이소에 있는 걸 사온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리들샷 뒤에 붙어있는 숫자예요. 리들샷 100, 요것도 리들샷 100입니다. 리들샷 300, 그 다음에 이제 500. 이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쉽게 이해하려면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스피큘 입자가 여기 들어있느냐. 숫자가 높을수록 엄청 자극도 세고 그만큼 효과도 세겠죠. 100부터 좀 까서 사용을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사온 건데요, 리들샷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한창 핫할 때 그때 사기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저도 한창 써봤거든요. 묽은 콧물 제형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려도 줄줄 흐르는 제형은 아니에요. 100 정도는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발림성은 약간 앰플처럼 발려요. 지금 손등에 발랐는데도 살짝 좀 따끔따끔 하거든요. 따끔거리는 느낌이 내가 손으로 롤링을 하면서 스피큘이 찌르면서 미세 상처를 내고 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0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짜리도 있어요. 50짜리가 훨씬 저자극이니까 50을 써보고 괜찮다고 하면 100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은 제가 썼을 때는 데일리로 썼었어요. 앰플처럼 함축된 고함량으로 돼 있는 성분의 화장품을 쓰기 전에 이걸 바르고 그 다음에 앰플 같은 거 쓰면 요요 성분을 조금 더 잘 흡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살짝 따갑고 시간 지나면 따가운 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따가운데요? 어떤 분들은 엄청 따갑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별로 안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따끔따끔하죠. 그래서 아마 50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300입니다. 아까 100짜리랑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숫자가 높아졌죠. 95,000 시카리들 농도에서 237,500, 한 2.5배 정도 됩니다. 3일마다 한번 쓰는 게 적당하다. 여기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일리로 쓰면 또 큰일 납니다. 숫자 높은 거가 효과가 있지 하고 그거 매일 바르다가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100짜리랑 제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100이랑 따가운 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좀 따갑습니다. 발리는 거는 앞에 발랐던 100짜리 앰플처럼 이렇게 잘 발리고요. 제가 500까지 준비를 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얘는 일주일에 한번 쓰는 거일 겁니다. 매일 쓰면 이제 피부가 아작이 납니다. 제형은 300, 100이랑 좀 비슷해요. 300보다 훨씬 따갑고 발림성은 비슷해요. 더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꾸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처음에 VT 코스메틱에서 올리브영에서만 팔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소 판매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만들 때 배합 함량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없지만 저도 이제 테스트해보고 많이 써봤는데 뭔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의도에 맞게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본품을 사서 쓰는 게 좀 겁난다 라고 하시면 다이소에서 분할해서 들어있는 걸 먼저 사서 써보시고 맞으면 본품을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행 갈 때 요거를 들고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거 구매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아까 전에 리들샷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리들샷 쓰고 이제 피부 뒤집어졌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사용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7일 루틴 해가지고 적응시키는 그런 루틴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무엇보다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내 피부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리들샷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 지금은 이제 50짜리도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낮은 농도가 100이었어요. 만약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가장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낮은 농도를 사용할 때 먼저 얼굴에 쓰지 마세요.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귀 뒤쪽에 발라보는 거, 팔 안쪽에 화장품 발라서 조금 일정 시간 놔두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좀 예민하고 피부가 얇은 곳이기 때문에 뭔가 성분이 흡수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빠르게 하는 곳이거든요. 먼저 조금 발라보고 다른 화장품 구경하다가 한 10분, 20분 지났는데도 빨개지고 뭐 자극 가는 거 없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사용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저용량 조금씩 사용을 먼저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이나 연고를 쓸 때 이렇게 얼굴 전체를 꼼꼼하게 다 발라야지 해가지고 왕창 짜가지고 탁 바르고 부작용 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해보고 괜찮네? 그럼 한 2펌프 써볼까? 한 3펌프는 안 넘는 게 좋아요. 요거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아까 짜보니까 다 짜서 쓰는 건 너무 많거든요. 한 번 쓸 때 반 정도 짜서 요거를 2번에 나눠서 저용량으로 얼굴에 적응시키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용량으로 사용을 했는데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조금씩 농도를 높이되 한 번에 2단계를 점프하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높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원장님 그러면 리들샷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들, 평소에 하는 홈케어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별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건 내가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여드름이 심하거나 피부염이나 홍조가 심하거나 나는 평소에 좀 피부가 예민하고 화장품을 다른 거를 바꿔서 쓰면 피부가 꼭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 스피큘 자극도 피부에 엄청난 자극이 될 수 있고 자극감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리들샷 쓸 때는 나머지 화장품은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동시에 다른 화장품도 바꿔버리면 내가 뭐 때문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리들샷을 처음 쓴다고 하면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고정을 해놓고 리들샷만 추가해서 써보세요. 그러고 불편한 게 없으면 리들샷도 나한테 맞는 겁니다. 리들샷을 안전한 방법으로 내가 사용을 했는데도 얼굴에 불편한 게 생겼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재생크림이나 장벽크림 그런 걸로 좀 안전하게 피부를 좀 재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홈케어도 진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쉽게 안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근처에 어떤 피부과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연고나 경구약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생크림 설명을 잘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보시면 내가 어떤 재생크림도 써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장님은 고객이나 가족에게 리들샷을 추천하실지 안 하실지? 안 합니다. 잘 쓰면 너무 좋아요. 모공도 좀 줄여주고 미백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걸로 유명해졌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 만큼 안 맞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리들샷 써보라고 먼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리들샷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니까 초기보다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한테 꼭 맞는 방법으로 잘 선택하셔서 안전하게 리들샷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다음번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